어제 배운 객체 시간의 중요 개념 이 정도고요. 그거 이제 파이썬으로 쓰는 거는 그냥 100번 말로 설명해줘도 몰라요. 사실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쓰면서 그냥 뭐 쓰다가 막히면 GPT가 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번 부트캠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지식 중에 가장 쓸모있고 실용성 있고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하자면 맥부톤 윈도우즈 11 손 시장님 맥북이라지? 태영이는 뭐죠? 다행히 다들 윈도우즈 11이네요. 이미 WSA 뭔지 알고 쓰고 있다. 자, 일단 WSA를 들어가가지고 그 형진이랑 상기는 파란색에서 만들어보세요. 일단 못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나 조금 이따가 설명해 볼 건데 그 전에 이제 OS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S는 뭐에 약자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약자죠. 한국어로 보자. 운영체제. 그래서 운영체제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일단 맨 아래에 하드웨어 결정. 이거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거는 컴퓨터 결정.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크게 뭐가 있죠? GPU. 네. 저장 공간. 그리고 보드. 그리고 출력.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저기 왼쪽에 보면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보여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많이 조립하게 되면 요즘은 그렇나? 옛날에는 그 와이파이 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그 모델로 조립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DSL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냥 여러분들 당연하다시피 쓰시지만 여러분들 성공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트워킹 쪽으로 만약 전공하게 그러면 그 칩이 단순한 칩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라우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 디바이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거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터널이라는 게 돌아가는데요. 터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드웨어의 리소스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프로그램이 요청하는 리소스를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운영체제 수업을 전문적으로 듣는 거 아니죠. 일단 커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커널은 하드웨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 그리고 커널이 없으면 OS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시스템 콜 이런 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라이브러리랑 API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거는 이제 어떤 운영체제를 만들 때 그 커널 위로 이 운영체제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툴들,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로는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화면이랑 쉘 같은 게 나오고 쉘이 뭔지는 나중에 좀 더 천천히 치고 그러면 이제 약간 틈새 상식, 토막상식 약간 토막상식 컴공생의 필수 교양서로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뭐가 있다 일단 이거 뭐가 불러줘. 그 아래에는 뭐가 있다? 서버 있다. 서버 아래에 CPU가 있다. CPU는 뭐야? 약간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러면 요거 뭘까요? GPU는 뭐야? 그러면 요거 흰색 요거 뭘까요? 네. 그럼 얘네들이 다 박혀있는 이거는 뭐죠? 박혀있는 이거. 바로 원래는 여기서 제가 깔릴 수 없네요. 왜 뭐요? 이건 이제 수업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커널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그런 메모리를 정확하게 하고 같이 드라이버를 통해 프로세스와 메모리를 보호하고 멀티 테스팅을 지원한다.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대충 뭐 하는 점들이 있던 커널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어떤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간
재밌는 역사를 소개해 볼게요. 이게 중요한 지식은 아니라서 주무시는 분들 이제 그 중요한 거 얘기할 때 해볼게요. 이제 유닉스라는 게 사실 이게 약간 소각상식, 컴공 기초비랑 그런 건데 이제 1969년에 켄 톰슨 이 아저씨가 켄 톰슨이시고 데니스 리치 이 아저씨가 데니스 리치세요. 이제 톰슨이랑 리치가 AT&T라는 미국의 통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벨랩스라는 곳에서 이제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요. 69년, 7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 두 분이 만든 이 유닉스라는 게 쩔었어요. 왜 쩔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될 건데. 근데 솔직히 저분들 반상만 보셔도 뭘 만들든 괜찮은 걸 만들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1969년에 AT&T의 그 랩실에서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AT&T가 SKT 같은 거거든요. 이게 회사예요, 회사. 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쓰려면 돈을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코드가 이제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스톨만 이분은 저희가 좀 감사해야 될 분인 게 저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즉 코드가 세상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유닉스의 오픈소스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 이제 GNU, 그누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누라는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가 쩔었던 이유가 이게 뭐 커널이 쩐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커널 위에 돌아가는 게 있죠. 뭐가 돌아간다 했죠? 맞아. 오늘 쉘 안에서 돌아가는 커널 위에서 돌아가는 게 뭐죠? 프로그램. 그 쉘을 사용해서 이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유닉스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스몰했었어요. 굉장히 물 흐르듯이 편리하게.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이 아저씨가 대체를 해서 모아놓은 걸 그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누만 가지고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다 손. 할 수 없었다 손. 네, 현재 왜 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혼자니까. 아무래도 근데 뒤에 있는 거 블랙인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또 준서 씨는 왜 대체를 할 수 없었다 생각하죠? 그냥 단순히 시간이 그냥 갑자기 이미 이걸로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필요가 있는 걸 그래서 그게 이제 컴공 생각하잖아요. 아까 또 누가 물었었지? 동민이? 손 드셨나요? 왜 대체할 수 없었다 생각하세요? 맥락상 근데 답인 것 같습니다. 맞죠, 사실. 자, 나는 사실 진짜 정답 알고 얘들 말고 다 틀렸다. 좀 없구나.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뭐가 있어야 되나? 하드웨어. 그렇죠. 커널이 있어야죠. 그누는 커널이 아니에요. 그누 이 프로젝트에는 커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누가 뭐냐면 유닉스를 호환하는 자유 운영체제를 만들어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사, 수정, 배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프로젝트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전 소프트웨어들의 예시가 이제 GHC라든가 배시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커널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라이너스 토르턴스라는 어떤 관계적인 청년이 리눅스라는 커널을 만듭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사실 OS가 아니라 커널이에요.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과 이 리눅스 커널 위에서 돌아가는 GNU 프로젝트들 어플리케이션이 합쳐져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애용하는 GNU/리눅스라는 이제 아름다운 운영체제가 유닉스의 완벽한 오픈소스 대체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가 그래서 뭐냐를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자, 일단 오픈소스에서 소스가 말하는 건 뭐예요? 뭐 간장? 고추장? 이건 아직 이걸 좋아하는 오픈소스에서 말하는 소스는 뭘까요? 오, 맞아요. 소스코드. 소스코드가 뭔지 아시나요? 소스코드가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개발자들이 이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코드를 짜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그 코드들을 소스코드라고 해요. 그럼 오픈소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 소스코드들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라이선스들을 따르는데 이 스톨만이 소개한, 인트로듀스한 라이선스가 GPL 라이선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GNU General Program 라이선스인가? 그래서 GPL 라이선스라는 게 스톨만의 이 오픈소스 철학에 기반되어서 이때 소개가 되었고 그 GPL 라이선스 말고 또 유명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 MIT 라이선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뭐 한번 들어놓으면 좀 내용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도 오픈소스였고 GPL 라이선스를 따라서 GPL 라이선스의 아래에서 이 소스 코드가 세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GNU랑 리눅스가 베이스로 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현재 전 세계 서버의 70에서 9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버의 70에서 96.3%가 리눅스 그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픈소스 한다는 거는 이 소스 코드를 읽을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자기 복사해가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를 하고 싶을까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어 하거나 입맛에 안 맞는 거를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좀 더 성능이 향상시키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거나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 수많은 리눅스 디스트로들이라고 이제 리눅스, GNU 리눅스의 버전들이 있었어요. 이제 약간 리눅스 디스트로가 뭔지 좀 감이 없었어요. 리눅스란 커널을 라이너스 톨바이트가 만들고 그 위에 GNU를 돌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리눅스 OS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일하면 안 하시겠어요? 약간 컴퓨터에 이렇게 스티커 덕지덕지 붙이거나 배경화면을 애니메 캐릭터로 하고 싶다거나 그런 기능을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의 리눅스 GNU는 너무 무섭다. 너무 느렸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 해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자기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 리눅스 디스트로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여러분들 교양을 설명을 드리자면 DBR이라는 게 최초 이때쯤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리눅스 디스트로들이 DBR 있고 스낵, 뭐 수스 이런 건 저도 처음 들어요. DBR은 레드햇이 있어요. 그리고 DBR에서도 무수히 많은 디스트로들이 파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분투라는 디스트로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걸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BR/우분투라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읽거나 뭐 누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게 이런 컨텍스트에서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요게 뭐의 심볼이죠? 리눅스 커널의 심볼이고 이거 여러분들의 컴공 기본 소양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유닉스가 뭐 얼마나 떨어지길래 그렇게 다들 못 뺏겨서 날렸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설명한 다큐가 있어서 그걸 틀려고 하는데, 틀면 돌릴 수 있잖아요. 한 3분만 쉴게요. 3분만 쉬고 이제 다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그 리눅스 WS에 깐 거를 쓰실 건데, 그 커맨드 같은 거는 맨날 쓰는 거 빼면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때 그 지민한테 가서 나 오픈투에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너 커맨드 안 돼서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닉스에 쩌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쩌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파일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리눅스도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리눅스 또한 그 맨 상위에 루트가 있고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알아볼게요. 됐거든요. 아직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개의 다이렉터리를 볼게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다이렉터리 이름이 루트. 그 아래에 이제 부트가 있고 빈이 있고 홈이 있어요. ETC도 있고 프로크도 있고. 자, 이제 부트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는 맞아요. 부팅. 자, 부팅이 뭐죠? 컴퓨터를 키는 행위를 부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풋업이라고 하거나 뭐 부팅이라고 하거나. 그럼 부트저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초기에 이 컴퓨터를 부팅시킬 때 필요한 파일이 있겠죠.
여러분도 CD 슬래시 쳐보세요. 젖히시고 NS를 하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디렉토리들이 뭐죠? 루트가 보이고 뭐 빈 같은 거 보이고 여기 루트 있죠? 여기 빈도 있고 여기 홈도 있고 이 ETC 또 있고 그러면 CD 부트 해보실래요? 그리고 리눅스에서 그 TD하고 다이렉토리 이름 같은 거 대충 맞히고 탭 치면 자동 완성해줘요. 하고 LS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네. 그러면 LS5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보네. 왜 안 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링. 아까 유닉스에서 everything is a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은 무엇이다. 여기서 그렇죠. 모든 것은 파일이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무엇도 해당된다고 했죠?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들이 해당된다고 했죠. 이 B는 그 프로그램들의 실행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 윈도우즈로 치면 뭐로 끝나는 파일이죠? 그렇죠. exe. 약간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는데 약간 게임 코드 안에 들어보면 .lib, lib이고 .exe가 있고 exe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게임이 실행되잖아요. exe가 실행 파일인 거고 lib은 뭘까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죠.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라이브러리. 자, 빔도 한번 가볼게요. 자, 빔의 복합 가속. 그럼 일단 이제 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GCC. GCC가 뭔지 기억나다고? 맞죠?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도 결국에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모든 프로그램은 뭐예요? 파일이죠. 그 모든 프로그램 파일은 어디에 있어요? B에 있어요. 여기 GCC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기 있고 집도 있고 압축시킬 때 쓰는 거죠. 집도 있고 그리고 P 그램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보이면 많이 쓰기 시작할 거예요. 위치 같은 거.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개 예를 들어 이런 C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 GCC하고 A.C를 하겠죠. 하고 오래와 하겠죠. 했을 때 GCC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실행 파일명의 이름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NS 했고 CD 했잖아요. 얘네들도 빈에 있을까요? 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볼게요. NS가 있죠? 그럼 CD도 있을까요? CD는 없을 것 같아요. CD는 어때요? 왜 없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PWD 치셨잖아요. PWD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무슨 커맨드 썼습니다. 뭐 ASB 릴리스 어쩌고 했잖아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뭐 제가 22인치, 28인치 물어봤잖아요. LS 어쩌고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이 적은 점이 뭐라고 했었죠? 그 어떤 것도 할 필요도 없으니까 했을 때 그 어떤 것을 지칭했던 거 좀 하라고 했죠? 파일 클릭하고 그렇죠. 파일 위치를 일일이 지정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닉스의 적은 점 중 하나죠. 그게 약간 이런 파일 시스템으로서 올 수 있는 이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빔은 받고, 그리고 뭐 빔에 이제 실행 파일들 있잖아요. 뭐 다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닉스의 설정이 뭐 실행 파일 어디 있는지 일일이 안 알려줘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쨌든 그 컴퓨터한테는 유저가 이런 거 치면 그게 여기 빔에 있는지 가서 확인해 라고 어쨌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패스예요. 그래서 에코
에코하고 달러 사인하고 PATH 다 대문자고 치고 엔터를 쳐보실게요. 하면 이제 콜론으로 그 구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디렉토리 경로들이 보여요. 거기에서 그냥 루트 빔 찾아보실래요? 그냥 루트 빔. 아까 저희가 그 루트에서 있는 빔 폴더 찾아보실래요? 콜론하고 슬래시하고 바로 빔 있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뭐 다양한 빔이 있죠. 뭐 유저 로컬 S빔, 유저 로컬 빔, 뭐 유저 S빔, 유저 빔 그런 게 다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커맨드를 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다이렉토리를 찾아봐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GPT가 시키는 대로 apt 인스톨을 했어요. 근데 그거 커맨드 쳤더니 커맨드 납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엉뚱한 데에 설치가 돼서 그 설치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기 패스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에 어떻게 등록을 하냐? 아까 좀 배시 RC 보여드렸죠? 거기에 이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 이런 걸 환경 변수라고 하거든요.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제 이 시스템한테 유저가 어떤 커맨드를 치면 여기에서 찾아줘라고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에코 저희가 따로 패스했잖아요. 에코도 뭐죠? 에코도 프로그램 파일. 그러면 빔의 감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만약 빔이 없다. 여기 다 찾아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리눅스의 빔 폴더였습니다. 자, 이제 Git이 뭐냐면 Git은 버전 컨트롤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팀플 하고 있어요. 팀플 하면 지금 약간 이렇게 아니다 그냥 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팀플로 하잖아. 그렇죠? 팀플로 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PPT 만들고 대본 쓰고 자료조사 한번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PPT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만든다고 합시다. 이제 이런 PPT 만들 때 잘 보이는 패턴이 뭐 만들어놓고 일단 버전 1 하나 복사도 정확히 해서 다시 수정해서 버전 2 이렇게 되거나 뭐 레포트도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시겠지만 뭐 교수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수정해서 그걸로 제출해서 최종 쓰고 다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수정하실 거면 이제 찐찐 최종 하고 근데 이것도 수정하실 거면 찐찐찐 최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파일들이 쫙 생기겠죠? 아니면 파일 이름을 통해서 이제 버전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Git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버전을 관리해주는 version control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커밋이라는 것을 생성함으로써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뭔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초기 세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 위에 git config 3개 있죠. 그거 이제 WSL에 가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Git의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커밋을 남김으로써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커밋의 이제 영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뭐 뭐뭐를 저지르다, 뭐뭐를 점령하다 이런 건데 이제 저희 업계에서 커밋했어? 했을 때 말하는 거는 git 커밋이에요. 이 git 커밋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폴더와 Git이 설정되어 있는 다이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현 상태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뭐 여러분들 코드를 짰잖아요. 그러면 그 코드 파일의 현 상태가 저장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수정을 했어요. 뭐 지우거나 메모를 수정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 커밋이랑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커밋을 한 시점에 그 파일과 현재의 파일을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현재 수정한 버전의 파일이 마음에 안 들면 저번에 커밋을 했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냅샷을 찍는다고 이제 저희 업계에서 표현을 해요.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상태라던가 Git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내용물과 현 상태를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어떤 무언가로 기록을 남기는데 그거를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냅샷을 찍는다고 이제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현 모든 파일들의 현 상태를 이제 기록한다고 이제 저장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t 커밋을 하는 커맨드는 아래와 같은데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보면서 볼게요. 이제 약간 이럴 때 이닛 했을 때 이닛이 나타내는 건 뭐죠? 저기 영어로 이닛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커맨드를 친 디렉토리 그러니까 경로가 중요해요. 이 경로 기점으로
이 경로 아래에 생성되는 모든 디렉토리가 됐든 파일이 됐든 이제부터는 Git이 트래킹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Git 스테터스를 치면 뭔가가 나와요. 일단 정보가 간략하게 나오는데 한번 제가 cd 점점을 해보고 그래서 Git 스테터스를 치면 뭐라고 될까요? 없어. 그래서 에러가 되죠. 나는 Git repository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닛을 한 그 경로로 잘 들어가서 스테터스를 치면 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코드 띄우고 점 쳐보실래요? 하고 엔터 쳐보실래요? 하면 VS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인스톨링 중은 괜찮아요. 인스톨링 중은 괜찮고 그냥 넥도 코드 점 하면 뭐야? 네. 포스트라 쓰는 닫고 다시 코드점 했을 때 잘 열린다. 뭐 다운은 저도 되고 다운 끝나서 잘 열린다. 이게 터미널이 실행이죠. 맥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마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눌려요. 그거 안 되면 컨트롤 해서요. 저 이렇게 하면 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그 아무 파일이나 생성해봐요. 점 py로 끝나거나 텍스트이거나 마크다운이거나 셋 중 하나 아무 파일이나 생성해보세요. 이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git 스테터스를 쳐보면 이제 untracked 파일하고 a.py가 있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생성한 파일 이름이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 생성된 파일은 아직 그 파일의 내용이 git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커밋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untracked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해줄 거냐면 이제부터 git add 점을 해주시고 엔터를 하신 다음에 git commit -m 네, 대시가 그 짝대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애 처음에 git commit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애드점이랑 커밋하고 짝대기하고 M하고 P고 그 쌍카운트도 하고 커밋 메시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선배 질문. 애들이 처음이 뭐지? 그거는 모든 파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냥 이 다이렉토리에 있는 모든. 질문 또 뭐 있어요? 됐어요. 현석 씨가 커밋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리가 축축해.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잖아. 준서 씨, 커밋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렉토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찾는 스트레인도 들어가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 남기는 어떤 여정표 같은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세현 씨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 git 이닛을 한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현재 상태를 하나의 스냅샷을 찍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그 행위를 커밋이라고 하고 저장되는 그 단위를 커밋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git 로그를 치면 git 로그를 치면 여러분들이 남긴 커밋과 커밋 시점, 커밋을 한 사람하고 커밋한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하고 나가는 거는 Q 누르면 돼요. 왜 Q를 눌러야 될까요? Q로 맞습니다. 퀵.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시라고 여기서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커밋을 몇 개 해가는 흔적이 있어요. 이제 커밋 메시지를 여러분들 아까 아무렇게나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협업을 할 경우에는 내가 이 커밋을 했을 때 왜 이 커밋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남들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유닉스 맞죠? 예? 이 돈을 얼마나 좋아? 유닉스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닉스를 하고 유닉스를 만든 다음에 이 커밋을 했어요. 그럼 그럴 때 이 커밋한 시점에서 추가됐거나 변경된 내용이 뭐였는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커밋 메시지 규칙을 따를 거예요. 네, 새로운 기능에 대한 커밋일 경우에는 픽, 어떤 버그 수정에 대한 거였을 때는 픽스, 그리고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거는 박스 하고 리팩토링에 관한 거 내가 몇 개? 리팩토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 보여요. 여기 뭐 fix, finalize, buffer this version, and fix, creating this issue. fix 하고 콜론 돼 있고 뭐 fix 했는지 적혀 있죠. 여기에는 fix로 시작해서 뭐 콜론하고 도커 버전. 이거는 업데이트 리듬이잖아요. 그런 거는 박스로 제가 잡았는데.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유닉스 만들라고 했어요. 유닉스 만들어서 커밋을 하려고 했을 때는 커밋 메시지가 뭐로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빅트로 시작해야 되죠. 유닉스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요. 근데 꼭 이걸 안 따라도 돼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남긴 메시지 보면 메이크로 시작하고 애드, 픽스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꼭 이거를 안 따라도 돼요. 이건 뭐 회사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협업하는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커밋을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라이너스 톨보츠라고 하는 사람이죠. 라이너스? 이름이 히트해요. 라이너스. 리눅스 터널을 만든 사람이 직접 작성한 커밋 메시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쓴 커밋 메시지. 그리고 제가 사진을 우리가 영감을 분으로 받았지만 이렇게 논파하시는 문제죠. 차이가 없어요. 수림 자세히 하셔도 그러면 이거 어디 있는 걸까? 기톱. 깃허브라는 곳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이제 깃에 대해 좀 더 얘기하자면 브랜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깃과 깃허브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꼭뭐 그럴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혼자 할 때도 어쩔 때 많이 쓰냐면 뭐 한 가지 모듈을 완성했어. 그럼 커밋을 안 해요. 근데 모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좆대 올려서 다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완성한 스테이블한 버전으로 롤백해야 돼요. 그럴 때 깃을 씁니다. 협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발표 대본을 써야 돼요. 그럼 대본이라는 어떤 파일을 만들고 거기 여러분들의 그 발표할 내용이 있겠죠. 근데 만약 세현 씨도 발표를 해야 되고 최근 씨도 발표를 해야 되면 그 대본이라는 파일이 2개가 생깁니다. 세현 씨 대본이 있고 최근 씨 대본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브랜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브랜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브랜치의 이름이 마스터 브랜치 혹은 요즘에는 메인 브랜치. 메인 브랜치가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왔어요. 예를 들어 잘 보여요? 예. 예. 이게 이제 이니셜 그리고 이 브랜치 이름이 뭐라고 하죠? 메인 브랜치. 여기에 예를 들어 대본이라는 어떤 파일을 만들었어. 여기에서 각국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원씨 대본 만들어야 되고 최원씨 대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랜치를 판단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 대본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이 커밋 기준 이거를 브랜치를 판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브랜치에 있으면 이 파일의 내용을 못 봐요. 여러분들 이 브랜치에 있으면 이 브랜치에 있으면 이 파일의 내용이 안 보여요. 감이 안 오죠? 네. 차차 감이 보여요. 근데 이제 뭐 브랜치를 만드는 커맨드는 있고 아마 나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머지는 뭐냐? 이제 세훈씨 대본이 있고 최훈씨 대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대본 파일로 합치고 싶어요. 그럴 때 머지 한다고 해요. 이
이거를 머지랑 이해가 좀 어렵나요? 머지가 뭐냐면 브랜치를 합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브랜치를 합치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파서 그 브랜치에서 커밋을 남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브랜치에서 남긴 커밋들은 다른 브랜치에서는 없어요. 다른 브랜치는 없어요. 볼 수 없고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 커밋에 지금 생성했을 시점에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A라는 파일이 있어요. A, 알파. 거기서 브랜치를 팠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여러분 컴퓨터에는 어떤 파일이 있을까요? 네. A라는 파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이제 브랜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파일을 추가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그 다음에 커밋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브랜치.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 갔을 때 무슨 파일이 있을까요? 네, A만. A만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이상한 거 했을 때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와트라가 해봐요. 뭐 비슷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배가 돼서 후배한테 뭘 시켰는데 근데 뭐 메인 브랜치가 갑자기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메인 브랜치 열심히 해놓으면 A라는 파일이 있고 얘한테는 알파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래야 돼. 갑자기 알파라는 파일이 아니라 A라는 파일을 수정하잖아. 사실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인물에 따라 혹은 팀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이 분리되어 있는 브랜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파일을 다뭐 마음대로 막 합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지 컨플릭트라는 엄청 골치가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협업을 하시면. 이제 머지 컨플릭트는 말 그대로 머지를 하는데 컨플릭트가 생겼다. 그러니까 두 파일에 서로의 이익을 상반하는 그런 충돌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세현씨 브랜치에 있는 코드에는 5번째 줄에 이런 코드가 있고 최훈씨 브랜치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파일에는 8번째 줄에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두 개의 브랜치를 합칠 수 있을까요? 이름이 똑같겠죠. 똑같은 파일, 이름이 똑같은 파일. 각기 다른 브랜치 합칠 수 있을까요? 맞지 않지? 안 될 것 같아요. 합칠 수 있어요. 5번 줄에 별로 좋겠어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5번 줄에 별로 좋 5번 줄에 이게 있고 8번 줄에 이게 있는 하나의 파일로 통합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5번 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거를 머지 컨플릭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나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시니어라고 여러분의 사수한테 보고를 하고 제가 안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수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너 먼저 너 레벨에서 할 게 아니야. 그건 사수님이 하실 거고 그게 아니면 아 너가 뭐 키보드 수정해라. 5번 줄을 6번 줄로 옮긴다거나 뭐 브랜치 하나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양한 뭐 깃허브 핸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깃허브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팀플 과제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마탱이를 가서 모든 파일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슬프겠죠. 이제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데모가 파워포인트를 어딘가로 업로드를 해놨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 어딘가가 바로 깃허브입니다. 물론 일단 파워포인트를 업로드해도 되지만 주로 그 코드를 업로드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푸시랑 풀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깃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집안적으로 실습을 좀 해요. 네, 여기 a.py라는 파일이 있네요. 프린트 그리고 근데 안 따라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볼게요. a.py라는 파일을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 할 거예요. 그 새로운 브랜치를 파서 들어갈 거예요. 하기 전에 이제 디스테터스를 치면 여기에 모디파이라고 뜨죠. 예. 모디파이라고 뜨는 건 저번 커밋 마지막으로 남긴 커밋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 파일은 변경상이다. 이럴 때는 어떤 커맨드를 쳐야 될까? 준서씨 이거 이제 커맨드 하려면 뭐를 쳐야 돼요? 너무 퀴리 넘어서 모르는 게 하나요? 기대를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커밋 이 로고를 보면 새로운 커밋이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브랜치를 하나 파볼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로저 테스트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줄게요. 한 다음에 하고 A도 조금 해줄게요. 수정을 해줄게요. 이제 애들을 이제 스테이터를 하면 이제 두 개의 하나는 모디파이드 됐다고 뜨고 하나는 언체크라고 뜨죠. 이거는 이제 커밋 해당 태그를 포함하는 커밋이 없기 때문에 언체크라고 뜨는 거고 이제 A.PI는 수정이 됐으니까 모디파이드라고 뜨죠. 근데 기 애드는 이제 파일별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 애드 A.py만 하면 이 스테이터스를 했을 때 A.py는 이걸 스테이징 했다고 표현하죠. 그 로저 테스트는 여전히 트레이딩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커밋 해주면 이 로저 테스트.py라는 파일은 이번 커밋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시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치지 말고 고르는 거예요. A.py라는 파일을 다시 수정해 볼게요. 로저도 수정해 볼게요. 새로운 파일. 계속해요. 그러면 비스테터스를 쳤을 때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모디파이 됐다고 나오죠. 근데 아직 그 로저 이 테스트는 로저 테스트.py는 아직 뭔가 수정할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A.py는 완료가 됐어. 그래서 난 A.py만 이번 커밋을 하고 싶어 했을 때는 그냥 뒤에 A.py를 해주시면 돼요. 하고 이 커밋 됐을 때 이번 커밋에는 A.py의 상태만 기록이 되고 이 로저 테스트.py는 이 커밋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git 스테터스를 치면 여전히 이게 그 커밋이 되어 있지 않다고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git add 점은 그냥 모든 거 다 커밋할게 같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한 1년의 커밋들은 1년에 아니 로저 테스트 브랜치에서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다시 오면 이 파일들이 지금 이 브랜치에서 보이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브랜치를 생성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메인 브랜치로 가는 방법을 체크하고 했을 경우 보이시죠? A.py밖에 없고 로저 테스트 파일은 없고 이렇게 하나의 줄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가보면 이렇게 잘 되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끝났어. 로저 테스트가 끝나서 이걸 이제 메인 브랜치에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를 쓰면 될까요? 워지. 그래서 워지를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이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브랜치에 가셔서 워지를 합니다. 약간 워지는 끌어당긴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이라는 브랜치가 있어. 난 물을 내 체내에 흡수시키고 싶어. 그러면 내가 물을 먼저 해야 돼요. 물 브랜치에 가서 김민승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김민승이 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럼 메인은 제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메인 브랜치에는 여전히 로저 테스트의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메인 브랜치에 뭔가 이제 브랜치를 파고 나서 메인 브랜치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 근데 난 이 변화를 내 브랜치로 반영하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 가서 메인을 먼저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메인으로 가서 먼저 하면 돼. 저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인 브랜치로 갈게요. 그래서 메인 간 다음에 기, 뭐지, 로저 테스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이 추가가 됐고 연전까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이게 커밋과 뭐지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이 로그를 보면 제가 아까 했던 모든 이 로저 테스트 브랜치에서 남겼던 모든 커밋들이 메인 브랜치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그러면 저 브랜치에서 뭐지 한 다음에는 같은 이름을 써도 새로운 브랜치가 생기는 거예요?
바뀌는 써도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지금 로드 테스트를 하고 로드 테스트를 메인에서 머지를 시키면 다시 로드 테스트를 브랜치를 만들면 거기서 이어지니까 새로운 브랜치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걸 지우지 않는 이상 이 브랜치는 계속 만들어야 돼. 머지가 나가니 먼저 해서 나와요. 또 질문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머지를 하고 이제 뭐 이런 거죠. 주니어가 코드를 짜서 메인에 머지를 했는데 시니어가 메인 코드를 보더니 요거 살짝 수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메인 코드에 메인 브랜치에 커밋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니어, 그러니까 시니어가 선배고 주니어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사수고 주니어가 신입이다. 근데 이제 메인에서 이거를 수정을 해서 이 노절하는 주니어한테 이거 살짝 수정했으니까 이거 뭐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랜치에서 메인을 머지보다 수정해서 다시 네. 상황이 이해가 안 되죠. 상황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로저 테스트에 어떤 기능을 이제 로저가 완료를 했어요. 자기 딴을 뿌듯해서 이제 메인에 이제 그 사수한테 뭐지 해도 되나요? 하고 사수가 그냥 일단 돌려봤는데 되니까 뭐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메인에 잘 반영이 됐어요. 이 로저라는 사람이 한 모든 것이 메인에 잘 반영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사수가 보더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살짝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수정해서 커밋을 한 다음에 새로운 커밋을 메인 브랜치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사수가. 그래서 로저라는 사람한테 가서 근데 너 코드 보니까 이거 수정해서 내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새로 수정해서 커밋했으니까 그거 너 브랜치에 반영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거기 브랜치에서 메인 거 머지고 맞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네. 내가 메인 브랜치에 수정상 업로드했으니까 이거 너 브랜치에 반영해 하면 로저 브랜치에 가서 메인에 뭐지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게 브랜치와 머지입니다. 이게 뭐 여태까지 브랜치 커밋 머지 진행이 아닙니다. 네, 커밋 동시에 하나 올리시나요? 그 브랜치 이게 동그라미 저 위에 브랜치 동그라미 두 개 있잖아요. 네. 근데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두 번째 것만 머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오. 굉장히 그 어드밴스드한 스케일을 요구되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심지어 이 브랜치에서 특정 파일들만 내가 이 메인 브랜치에 반영해서 새로운 커밋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특정 커밋만 반영하고 싶어. 다 가능한데 그런 거는 지금 증거에서 나가기는 좀 그렇고, 솔직히 저도 그거 그냥 주기자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거 기 커맨드 뭐야 하면 알려줘.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초보자가 하기 쉬운 게 커밋을 하나 만들고 그걸 바로 머지하고 다른 것도 실행 뭐 이렇게 테스트 해보다가 잘 되면 또 커밋해서 그거 하나씩 머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한다면 그렇죠. 근데 머지를 이제 실서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초보자한테 이거를 해와라고 했으면 초보자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커밋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유닉스 만들어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딱 하고 유닉스를 다 만들 때까지 커밋을 한 번도 남기지 않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커널을 만들었으면 커널을 만들었다 하고 커널을 만들었다가 커밋이 생기고 뭐 이거 만들었다 하면 커밋들이 딱 생기고 그렇게 해서 유닉스라는 걸 다 만들었을 때 커밋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먼저 하죠.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그걸 나눠서 먼저 하죠. 차도를 나눠서 먼저 하죠. 질문 또 있나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깃허브에 올릴 수가 있어요. 깃허브에 올리는 행위를 푸시라고 하고 깃허브에서 받아오는 행위를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소재들을 담는 깃의 폴더들을 레포지토리라고 합니다. 얘를 줄여서 레포라고 하죠. 근데 푸시는 당신의 로컬 레포지토리에 있는 커밋들과 코드를 완성하는 것을 푸시라고 하고 폴은 리모트 레포에 있는 코드와 커밋을 다운 받는 것을 이제 폴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컬이랑 리모트의 차이가 뭐냐면 로컬은 말 그대로 저희 컴퓨터 안에 있는 거고 리모트는 저 깃허브 컴퓨터 안에 있는 거죠. 깃허브이라는 장소에 있는 거를 리모트라고 해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여러분의 이제 브랜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 이렇게 기 몇 번이 풀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클라우드, 인터넷 어딘가에 이 깃허브 이라는 식으로 봤습니다. 이거 드릴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진 않아. 가방 도전을 새로 하는데 가방 안 새로 가방 어쨌든 이제 이 사이에는 인터넷이라는 벽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커밋들을 했고 이 코드를 푸시를 해볼게요. 이제 푸시를 할 거예요. 푸시를 하면 여기에 근데 이게 푸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코드들은 이제 기타에 잘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태연씨 컴퓨터에서 근데 태연씨 컴퓨터에서 태연씨 컴퓨터에서 이 태연씨의 코드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풀 만들면 돼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 똑같아요. 이 세 개의 레포가 다. 만약에 채훈 씨가 뭐 덧붙이고 싶은 게 생겼어. 그래서 채훈 씨 브랜치를 포니 채훈 씨 브랜치를 파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하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브랜치에서 수정된 파일들 혹은 추가된 파일들은 채훈 씨 컴퓨터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깃허브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채훈 씨의 목표 레포지토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채훈 씨가 이것들을 다 푸시를 했어. 여기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거는 세현 씨 컴퓨터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깃허브에서 볼 수 있겠죠. 깃허브 푸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현 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현 씨가 세현 씨한테 내 김현은 내 브랜치 파서 깃허브 푸시했으니까 뭐 풀 받아서 봐주세요. 했을 때 풀 받아주세요가 여기는 이걸 다시 여기를 풀 받아달라는 뜻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제서야 세현 씨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푸시와 풀 그리고 이것들을 이 레포지토리를 무슨 레포지토리라고 하나요? 로컬 레포지토리라고 하고 이 레포지토리들이 무슨 레포지토리라고 하죠? 깃허브이면서 리버트 REMT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푸시와 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크랑 플롱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푸시앤 풀 같은 경우는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위험한데 보완적인 개념. 저것대로 푸시하면 먹지 말자고 나한테 때리면 그치 그런 부상사도 발생하는데 자, 태연 씨가 있고 채연 씨가 있어요. 이 둘만 있다면 세상이 평화로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평소라는 사람 제가 뭐죠? 현수가 등장해서 이거를 마음대로 풀을 봤더니 막 망쳐 아니면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악성 코드를 메인에 심어서 푸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여기에 이제 불특정 가수가 푸시와 풀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푸시와 풀을 할 때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깃허브를 하이 부트캠프 레포지토리로 초대를 하거든요. 포르크는 다른 사람의 깃 저장소를 복사해서 내 깃허브 계정 안에 저장소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할 때 사용되면 원본 저장소는 그대로 두고 내가 자유롭게 실험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성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리눅스 레포지토리가 깃허브에 이렇게 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포르크를 하죠. 포르크에서 저의 깃허브 모더 깃허브 리눅스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러면 이 모저의 깃허브에는 이 모저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뭐를 할 수 있어요? 푸시 앰플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볼게요. 리눅스를 치면 폴발스라는 사람이 깃허브에 올린 리눅스의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폴크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김민승의 깃허브 계정 안에 레포지토리가 리눅스 레포지토리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는 제 자유롭게 푸시와 풀을 할 수 있고 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 입맛에 맞는 리눅스 코너를 새로 만들 수 있고 이게 폴크죠. 근데 폴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폴크는 왜 다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폴크를 해서 이제 푸시 풀을 하면서 어떤
상상돼. 혹은 만약 여기에 원래 버그가 있었는데 제가 그 버그를 고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추가가 됐어요. 새로운 커밋이 어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버그를 수정하는 커밋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푸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뭐 머지도 못하게 될 거죠. 그럴 때는 뭘 하냐면 풀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 그 GitHub 레포지토리를 당신의 레포지토리에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이에 뭐 하이에 뭐가 레포지토리가 포크를 했어요. 포크를 한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해요. 그래서 커밋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이 커밋을 한 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컨트리뷰트 버튼 있어요. 이걸 누르면 오픈 풀 리퀘스트입니다. 그런 풀 리퀘스트를 생성할 수가 있고 생성을 했을 때 생성한 거예요. 이 하이 한양 유니버시티 계정에 있는 풀 리퀘스트 탭을 가면 제가 아까 생성한 풀 리퀘스트가 생기고 이걸 만약에 머지를 하면 여기에 테스트 PI가 생성이 되죠. 이 테스트 PI가 아까 풀 리퀘스트를 승인함으로써 생성된 장소는 여기인 거죠. 여러분, 리눅스가 GitHub에 있다고 해서 리눅스를 포크해서 뭘 바꿔서 풀 리퀘스트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아저씨가 되면서 어디 머리에 피가 관련해서 뭘 한다고 내 GitHub 레포지토리에 풀 리퀘스트 만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맙시다. 오픈 심지어 이 깃도 오픈 소스예요. 깃. 이 깃 누가 만들었어요? 기산 사람. 라이너스 프로듀스가 만들었는데 라이너스 프로듀스가 이니셜 디비전 오브 깃이라고 깃을 만들기 위해 생성한 깃 커밋이 GitHub에 이렇게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 라이너스 프로듀스가. 그럼 이거는 세계 최초로 남겨진 깃 커밋이 가려 여러분들의 성공 토양이 또 늘었다. 네. 그렇고 GitHub은 뭔가요? 그래서 GitHub에 푸시랑 풀을 나중에 한번 해봤다. 뭐 남이 도와줘서든 해봤다. 안 해봤다. 그거만. 어차피 다 같이 해야지. 자, 네. 그러면 예, 여기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푸시 앤 풀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근데 뭐 푸시할 때 GitHub에서 뭐 누가 찾아와서 이 컴퓨터 IP 시작해서 찾아와서 미팅 좀 올려주시라고 미팅 좀 나오네. 아니 계정에서 이거 계정 주인이랑 같은지 확인해서 오케이 이거 이 컴퓨터 이 계정 주인과니까 푸시해도 돼 하지 않잖아요. 예. 제 말의 요지는 이 컴퓨터는 얘가 자유롭게 푸시 앤 풀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인지 어떻게 알아요? OS 어쨌든 이 컴퓨터 안에 나 김민승이 하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 키가 있겠죠. 그리고 그 키가
GitHub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그거 할 거예요. 이 키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는 커맨드 보시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소음기를 끄려고 할게요. 설명. 팔 닫아보죠. 어디에서 닫아보죠? 여기에서 닫아보요. 여기에서 닫아보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한양텍 AI라는 오가니제이션이 만든 2025 하이트 캠프라는 레포지토리를 여러분들이 풀받으신 겁니다. 자, 이제 숙제를 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브랜치를 생성하실 건데, 브랜치를 생성하는 코드는 이렇게 하고, 이걸 그냥 여러분들의 유저네임 하세요. 유저네임 그대로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유저네임을 하고, 앵커를 누르면, 여러분들 유저네임의 브랜치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럼 브랜치를 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텍스트 파일을 생성해서 GitHub에 푸시하고 GitHub에 여러분 브랜치를 푸시하죠. 자, GitHub에 여러분 브랜치를 푸시하는 법은 git 스테터스를 치면 on 브랜치가 더라고요. on branch 여러분 유저네임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아까 뭐 엔드점에서 뭐 커밋하고 git 푸시 오리진 여러분의 그 유저네임 브랜치 네임을 치면 이게 GitHub에 푸시가 돼요. 절대로 오리진 메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git 푸시 오리진 메인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유저네임. 자, 여러분들의 유저네임. 유저네임이 지금은 브랜치 네임이 유저네임이라서 유저네임인 거지만 브랜치 네임을 적으시면 돼요.